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만 2년째 떠들고 있는 천혜자입니다. 오직 삼성 사랑에 취해버려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삼성을 외치고 있어요. 좋다고 외치고 있는데 주가가 잘 따라주지 않아가지고 한편으로는 좀 속상하기도 하겠죠. 답답하다 하지만은 그래도 즐겨야 한다, 뭐 그런 생각합니다. 어려울 대로 즐긴다고 하면은 뭐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즐기지 못하고 막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면은 1년이 뭐예요? 뭐 한 달도 못하고 다 때려쳤을 겁니다. 하여튼 끝까지 가볼까?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갈 겁니다. 뭐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간에 저는 흘러갈 거예요. 시냇물 떠내려가듯이 제 몸을 던지겠습니다. 삼성호에 던져가지고 이 삼성호가 두둥실 떠나가지고 깃발이 밀려서 바람이 밀려가지고 떠나가겠지. 어디론가 가길 것 같아 나는. 무인도 가는 거 아니야 또 이거 무인도. 하여튼 여러분 같이 한번 갑시다. 이거 하는 거 한번 끝까지. 최소 10인은 남아야 돼. 10인 10명은 있어야 돼 여러분. 2030년 12월 31일까지 10명은 살아있어야 하는데 10명 있을까 모르겠어. 나는 진짜 걱정이야. 혼자만 가는 거 아니야? 응? 저 혼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같이 가야 돼. 어제 잠시 오랜만에 찐팬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했으면 좋겠어. 끝까지 이 악물고 잘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길이 외롭고 힘들다고 하죠.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오늘 어제 주가 받았다고 또 친구들 난리다 난리. 보니까 막 명숙이 미전 전화 와가지고 이거 삼성전자 더 떨어지는 거 아니고 난리 치던데, 이렇게 멘탈이 약한 유리 멘탈 친구들이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참 제 자신이 뭐 부끄럽다기보다는 쪽팔립니다. 그래도 천회장 친구는 멘탈이 강할 줄 알았는데 안 그래. 사람 마음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새끼 염소 한 마리가 그 우연히 담과 난간을 타고 어느 집의 지붕에 올라갔어. 새끼 염소리가 올라갔는데 그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 이 새끼 염소는 먼 발치를 보고 마침 그 집 앞으로 지나가는 늑대 한 마리를 본 거야. 늑대 한 마리를 딱 보게 됩니다. 이 평소에 늑대에게 불만이 많았던 그 새끼 염소는 그 분풀이로 늑대를 향해 가지고 욕설을 퍼붓는 거야. 뭐 놀려대기 시작해요. 이봐 늑대, 날 한 번만 잡아보시지 하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그 새끼 염소의 놀림을 당한 늑대는 헛웃음을 지으면서 말을 합니다. 어이, 거기 꼬마, 나를 놀리고 욕할 수 있는 건 네 놈이 아니라 바로 네가 서 있는 자리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마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누구든 무엇인가에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앉게 되면은 그만큼 책임감하고 중압감에 인해서 이제 성장하게 되고 또 결국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 자리에 부합되는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지만 사람은 간사한 동물이야. 어떤 자리에 오르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겸손하던 사람도 완장을 채워주면 막 우쭐거려.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오만해집니다. 좋은 자리에 오르면 행세를 하려 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완장 채워주면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보니. 하여튼 무엇이든 정당하게 얻으려는 노력이 이 사회를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다는 거죠. 이런 말처럼 자신이 처한 지금의 자리를 이제 비워봐야지 진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힘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추앙을 받지만은 지금 받고 있는 그 추앙은 자리 때문이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어떤 자리이든 영원한 자리가 아니니까 언젠가는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과 봉사정신이야. 겸손과 봉사정신. 그 자신의 지위와 자신이 가진 능력을 혼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위는 물거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좋은 위치에 서 있다면은 그 자리에 있을 때하고 그 자리를 떠났을 때를 동시에 생각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슈바이처 박사님 아시죠? 진짜 정말 겸손하고 봉사랑 박애 정신을 가진 이런 훌륭한 의학 박사.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슈바이처 같은 의사. 제가 의대를 갔어야 하는데, 응? 괜히 뻘짓한다고. 그러면 슈바이처 같은 박사가 돼가지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아이들을 많이 좀 내가 치료도 하면서 구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득. 해본 소리예요.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합시다. 밝고 명랑하고.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좀 삼성전자 이제 칼질할 것 같아. 우리 이재용 부회장 칼춤 한번 출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다음 주로 예정된 그 정기 인사에서 임원수를 대폭 줄인다는 것 같아. 임원수 대폭 줄이고 3040 그리고 여성 이렇게 대거 발탁하는 그런 인사 방침을 확정했다. 뭐 그런 이야기했어. 확정했다. 알려졌답니다. 그 퇴직 임원들에게는 인사 내용을 이미 통보한 것으로 이제 전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이제 글로벌 경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쇄신 인사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쇄신 인사 카드가 있어. 하여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니까 삼성은 이날 오전부터 연말 퇴직 대상인 임원들에게 인사 내용을 알려요. 공식 인사 발표를 앞두고 현재 내부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는 그런 진단이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그 삼성전자가 이르면 5일 날 사장단 인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연말 임원 인사를 순차적으로 단행할 것으로 내다보는데, 지난해 말 인사 때 그 부사장하고 전무직급을 통합했잖아요. 올해부터는 기존 전무급 임원을 이제 줄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예상에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최근 그 복합 위기로 긴축 경영이 나선 점도 이 같은 움직임의 이유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반도체 부분에서 약 부사장 10여 명이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것을 비롯해 가지고 삼성전자 전 부분에 걸쳐서 수십 명의 부사장급 임원이 물러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전체 직원 고용은 늘리면서도 퇴직 임원 규모는 올해를 기점으로 점점점 키울 것 같아. 고임금자들 하나씩 제거하는 거면, 하여튼 재계에서는 대신에 30, 40대 젊은 인재들, 여성 그리고 외부 인사가 새 임원으로 발탁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음이 갑자기 이상하네. 혀가 꼬여가지고요. 하여튼 이 회장은 앞서서 8.15 광복절 사면 직후에 그 국내외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MZ 세대하고 그 워킹밤 직원들하고 이제 이탈에 간담회를 열었어요. 여기에 또 반도체 혹한기도 생산을 줄이지 않고 시장 점유율 확대 그리고 기술 개발에 매진하기로 한 만큼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 조직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회장은 올해 10월 27일 회장 취임 직후에 사내 게시판에 취임사를 대신해가지고 올린 글에서 창업 이래 가장 중시한 가치가 인재와 기술이다. 그럽니다. 성별과 국적을 불문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재를 모셔오고 양성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또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새로운 분야를 선도하지 못했고 기존 시장에서는 추격자들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지금은 더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을 합니다. 10월 25일 고 이건희 선대회장 2주기 이후 사장단과 만나 밝힌 내용이에요. 다만 사장단의 경우에는 한종희 그 부회장하고 경계현 사장 등 그 투톱 그 CEO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근 실적의 그 악화에 빠진 생활가전 사업 부분도 한 부회장이 내년까지는 겸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번 인사에서는 10월 돌연 사임한 이재승 전 생활가전 사업부장의 후임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역사상 그 첫 여성 CEO가 탄생할지에도 관심이 모이는데, 현재 보니까 삼성 계열사의 사장급 임원 중에 여성은 이 회장 동생인 이부진 신라 시장, 호텔 신라 그 사장이 유리한 것 같아요. 그룹 내부에서도 삼성전자 이영희 그 글로벌 마케팅 센터장하고 지난해 승진한 양혜순 그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 등 첫 여성 삼성 사장이 타이틀에 근접한 것으로 현재 거론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복합 위기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그간 시장에서 떠들던 그 그룹 컨트롤 타워 재건 사업 작업도 내년 이후로 이제 미룰 것이라는 게 업계의 그 중론이라고 하는데, 이 컨트롤 타워를 따로 구축하지 않으면서 그 정윤호 사업지원 그 TF 부회장하고 박학규 사장, 뭐 최윤호 사장 등 옛 미래전략실 출신들도 현재 자리를 지킬 거다, 뭐 그런 전망도 있어요. 일단 글로벌 경영 환경의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직 전체에 무리한 충격을 주지 않겠다는 게 이 회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추정은 먼저 발표한 다른 4대 그룹 연말 인사 내용도 맞닿는 그런 판단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지난 23일 4일에 그 인사 발표한 LG그룹은 18년 동안 CEO로 LG생활건강을 이끈 차석용 부회장만 퇴진하고,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권봉석 LG 부회장, 권영수 LG엔솔 부회장은 모두 위임되는 안정 인사를 택했다고 하네요. 현대차그룹도 같은 달 30일 사장, 대표 승진 2명, 퇴진 3명 등 변화폭을 최소화한 인사를 공개했고, 그러면서도 그룹의 최고 창조 책임자 루크 동코 볼케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약간 미래지향적인 인사를 단행했네요. SK그룹 역시도 이달 1일 그룹 내 최고 그 의사 협의기구가 있죠. SK 스펙스 추구 협의회 조대식 의장이 사연임을 결정을 했고, 경영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뭐 장동현 부회장,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아니라 여러 명들을 이렇게 그대로 막 이렇게 유임시킨 것 같아요. 조직의 안정을 최우선 했다는 데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이번에 확실하게 부사장급은 물갈이 할 것 같고, 지금도 보니까 우리 IT 기기의 수요가 현재 이제 급감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스마트워치 시장은 좀 활기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워치 천 회장도 현재 갤럭시 워치 4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나름대로 잘 쓰고 있어요. LTE 버전.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프리미엄 전략이 뭔가 수요 확대를 이끈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시장조사 업체 카운트포인트 리서치가 발표한 자료에 보니까 2022년 3분기 글로벌 스마트 그 워치 시장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0% 정도 늘어나가지고 집계됐습니다. 그 중에 그 HLOS 스마트워치 출하량이 2022년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한 23% 정도 성장을 했어. HLOS 스마트워치는 시계 운영 체제 OS죠.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타사 애플리케이션 앱을 설치할 수 있는 기기로 이제 애플워치랑 갤럭시 워치 등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난 3분기에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한 12% 정도 감소를 했는데, PC 출하량 또한 전년 같은 기간 비교했을 때 한 15% 정도 이제 줄었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대유행 시기 증가했던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뭔가 줄어든 데 따른 현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확산된 비대면 문화는 IT 기기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택근무가 확산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근에 방역 정책이 약간 완화되면서 이 급증했던 IT 그 기기 수요가 이제 하락세를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워치 시장이 이제 PC나 스마트폰 등과 달리 성장할 수 있던 배경에는 이 프리미엄 제품 인기가 꼽히는 것 같아. 실제로 프리미엄 제품군을 강화하고 있는 애플이 22년 3분기 아까 HLOS 스마트워치 시장 중 점유율이 절반을 차지하더라고요. 애플이 3분기 점유율이 50.6%, 1분기보다도 14.5%나 늘어났어. 그래서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서 보고서 보면 애플이 애플워치 8 시리즈 판매 호조에 힘입어 가지고 직전 연도 대비 48%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현재 제품의 고급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삼성 역시 3분기 점유율이 22.3%입니다. 22.3%라서 많이 늘었어. 많이 늘었고 1분기 10.1%에 비해서 한 2배 이상이나 이제 증가를 한 거지. 삼성은 갤럭시 워치 5 시리즈 출시로 해가지고 글로벌 출하량을 직전 분기 대비 한 62%나 이제 늘립니다. 그래서 HLOS 시장 점유율도 직전 분기 대비 5%포인트 늘은 거죠. 이렇게 양사가 추진 중인 그 프리미엄 전략이 시장에서는 뭔가 통한 거예요.
애플과 삼성은 올해 하반기 각각 애플워치 울트라하고 갤럭시 워치 5 프로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양사 제품 모두 극한의 모험과 격한 무슨 야외 활동에도 특화된 그런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워치인데 이들은 아웃도어 성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 강화 등의 고급화 전략을 적용해요. 그래서 이제 성장세를 이어갑니다. 애플은 지난달 애플워치의 프리미엄 모델인데 애플워치 울트라를 출시했는데 이 울트라는 애플이 프리미엄 제품 중 최상위 제품에만 붙이는 거예요. 최상위 타이틀입니다. 애플워치 울트라는 트레킹, 러닝, 다이빙 등 아웃도어 스포츠 매니아를 대상으로 기획을 했고 영하 20도, 영상 55도, 최대 수심 40m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내구성 강화를 프리미엄 제품의 핵심으로 본 거죠. 그럼 삼성도 역시 최근 프리미엄 모델인 갤럭시 워치 5 출시를 했는데 삼성은 지난 8월 11일 삼성 갤럭시 언팩 2022에서 프로 모델의 기능과 그런 내구성을 강화해서 하이킹, 사이클링 등 아웃도어 스포츠에서의 활용도를 높였다고 강조를 해요. 사파이어 크리스탈 티타늄 프레임을 적용해서 내구성도 이제 강화를 했더라. 그래서 스마트워치 시장은 하여튼 이 같은 그 제품의 확대로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데 시장 조사 업체 포춘 그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보니까 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 규모가 지난해 28조에서 28년에는 한 74조로 연평균 한 14.9% 정도 성장할 거라 봅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라인의 그 스마트워치는 높은 매출을 달성해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것으로 보이고 수익 측면에서는 HLOS 스마트워치는 높은 ASP로 인해 가지고 시장 규모가 거의 10배에 달하는 10배 이런 기본 스마트워치를 압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요즘 세계 체계 파운드리 기업이죠. 대만 TSMC가 24년에 그 가동할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4나노미터 반도체를 생산할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네요. 삼성도 6월에 이제 3나노 파운드리 공정 양산에 들어갔는데 미국을 무대로 한 두 회사의 경쟁이 점점 치열할 것 같아. 아주 피 터질 것 같아요. 두 회사가. 일단은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래요. TSMC가 24년에 그 애리조나 피닉스 공장에서 4나노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5나노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예정한 공장에 초미세 공정을 추가하는 건데 또 새로 지어질 피닉스 제2공장에서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안도 뭐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검토는 많이 하네 애들 보니까. 하여튼 TSMC는 오는 6일께 피닉스 공장 장비 반입식을 열어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나노는 그 반도체 회로 선폭을 뜻하는데 선폭이 좁을수록 그 고효율,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요. 고효율, 고성능. 한 웨이퍼에서 더 많은 칩을 제조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지. 이렇게 TSMC가 5나노보다 앞선 4나노 중심으로 생산 계획을 바꾼 데에는 미국의 애플, AMD, 엔비디아의 그런 특별 요청이 있었다는 뭐 후문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TSMC 피닉스 공장의 생산 규모가 당초 계획한 웨이퍼 월 2만 개 수준보다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도 있고 업계는 늘어난 TSMC 생산 규모가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삼성은 파운드리 생산 규모를 늘리면서 대항한다는 방침인데 삼성전자는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다 파운드리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 그래서 총 170억 달러를 투자했고 24년 11월 완공이 목표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시장 규모가 생산 규모가 늘어나면은 그런 수요에 더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어 가지고 점유율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삼성은 그 3나노 공정 생산 수율을 높이면서 기술 초격차 전략에도 집중할 것 같아요. 3나노 공정은 이 반도체 제조 공정 가운데 가장 앞선 기술이야. 아직까지도 TSMC가 그 3나노 생산에 도달하지 못했어.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후발주자인 삼성전자가 3나노에서는 앞선다는 거야.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TSMC가 3나노를 아직 못해. 생산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경기한 그 삼성전자 사장이 그래요. 기술이 한 세대 이상 확실히 앞서 있으면은 기본 가격을 10% 이상 높게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난 그래서 삼성전자가 좋아. 대단한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기업에 투자해야죠. 어느 기업에도 할 겁니까? 1등 기업.
우리는 삼성전자가 그렇게 뭐 허접하다고 막 욕하고 뭐 개잡주라니 그따위 소리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그래요. 삼성을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하고 능력 있고 아주 막 지독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 대신에. 우리는 그냥 꾸준히 투자만 하면 됩니다. 투자만. 응? 뭐 어려운 거 없어. 욕할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지. 알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많이 좋아해 주시고 여러분 딴 거 없어요. 그냥 시드머니 많이 모아가지고 좀 떨어질 때마다 막 주워 담으시면 돼. 모으세요. 한 주라도. 모으다 보면 티끌모아 태산이야. 나중에 보십시오. 그 제대로 된 그 여러분의 가치를 보여줄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토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좀 쉬다가 오전에 그때 또 시간 되면은 여러분들과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